자, 29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기권, 수권, 생물권, 지권 아주 많은 영역, 여기서는 외권을 빼고 지금 나타내놨는데 탄소가 이렇게 많은 영역을 돌아다니고 순환을 하죠. 이 A부터 E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 이산화탄소 방출. 오케이, 맞나요? 수권에서 기권으로. 자, 봅시다. 1번 이산화탄소는 CO2 대기 중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끓는 점이 아주 낮은 물질이다 보니까 이미 상온에서 끓은 상태로 저기 액체에서 기체로 된 상태로 대기 중에 분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만 있을까? 그건 아니죠. 이산화탄소는 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해수에 녹아들 수 있어요. 해수의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CO2의 용해는 증가해요. 그러니까 더 잘 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이다를 생각해 보세요. 사이다는 차갑게 먹어야 진리지, 그지? 사이다를 끓여서 뜨겁게 먹는 사람은 없죠. 뭐 있다면 미안해요. 맛있게 드세요. 사이다를 뜨겁게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맞아요. 김이 다 날아가서 밍밍한 설탕물 맛밖에 안 나죠. 오케이. 차갑게 먹으면 청량감이 들지, 반짝반짝하는. 왜 그렇냐면 수온이 낮아지면 대부분의 기체는 용해성이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갑게 먹는 거예요. 자, 헛소리 이때까지 해봤고, 자, CO2는 여튼 해수의 수온이 낮아지면 녹기도 하고 다시 수온이 높아진다면 CO2가 용출되기도 해요. 오케이, 요렇게 다시. 그래서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방출, 맞는 소리야.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도 한다. 오케이. 그렇다고 뭐 이산화탄소 녹으면 무조건 저기 사이다처럼 돼요. 바닷물 먹어봤는데 사이다 아니던데요. 그런 초딩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B. 수권에서 직권, 석회동굴 형성. 자, 맞나요? 자, 이게 화살표 방향을 한번 보세요. 수권에서 직권. 자, 봅시다. 일단 석회동굴의 형성이라 하면 자,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 이 문제를 우리가 저기 292번이랑 293번 문제 풀이에서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때 석회동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얘들아, 이 땅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흘러서 이 지표면을 깎아서 여기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도달하게 돼. 근데 돌을 저기 물에 잘 녹일 수 있을까? 아니에요. 물컵에다가 물 받아 넣고 그 돌을 넣어서 많이 흔들어 보세요. 녹는가? 잘 안 녹죠. 오케이. 석회암은 산성의 액성을 띤 저기 물에 잘 녹아요. 오케이. 그래서 땅이 이렇게 움푹 파여서 여기에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고이게 된다면 여기 석회암을 녹이면서 점점 스며들어요. 이렇게 이 부분 돌들, 석회암들 녹이고, 여기도 녹이고, 여기도 녹이고, 쭉쭉쭉 여기도 여기도 녹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석회동굴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탄소는 수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직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하는 거겠지? 맞죠? 이미 여기 석회암들, 그러니까 주성분이 CaCO3, 저기 탄산칼슘으로 된 석회암들이 땅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는 직권이지. 하지만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석회암들이 물에 녹아들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 포함되어 있지, 탄소가. 이 탄소는 직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죠. 지하수도 여러분 수권임을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B는 틀렸네. 만약에 B가 맞게 되려면 화살표 방향이 반대여야겠죠. 오케이. 화살표 방향이 반대. 오케이. 자, C 봅시다. 식물의 광합성.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여러분, 광합성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광합성. 수업 시간에 보니까 여러 창의적인 대답들이 많이 나오던데,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로 만드는 화학 반응이에요. 식물 그리고 일부분의 동물 안에서 일어나는 저기 화학 반응. 이게 광합성인데, 자, 이산화탄소에는 말 그대로 탄소가 포함되어 있죠. 이산화탄소. 그리고 포도당의 저기 화학식이 C6H12O6일 거예요. 아마 맞겠지? 틀렸다면 미안해요. 맞을 거야 아마.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이산화탄소는 여기 금방 말했듯이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포도당은 여러 광합성을 하는 식물 그리고 일부 동물들에게 동물의 체내 속에 있겠죠. 그렇다면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산탄소가 이동한 게 맞네. 그죠? 기권에서 생물권. 그렇다면 C 방향도 맞고, 오케이, 기권 생물권도 맞고 맞게 되겠어요. D를 봅시다. 화석연료의 생성. 얘들아, 화석연료는 아주 오래 전 살던 생물들, 그러니까 뭐 공룡, 뭐 고대 식물들 같은 것들이 죽어가지고, 해골이에요, 해골. 죽어가지고 땅에 묻힌 뒤에 아주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기름만 쭉 짜진 게 그게 화석연료죠, 맞죠? 오케이, 그렇다면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한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이 공룡과 고대 식물들은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겠지?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유기물은 탄소화합물이에요. 오케이, 너네도 탄소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여러분도 이 화학식도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죽어서 저기 땅 밑에 아주 깊은 곳에 묻힌 다음에 아주 높은 열과 압력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받아온다면 우리도 저기 기름이 될 수 있어요. 석유. 오케이. 자, 이것도 방향도 맞고 생물권, 직권도 맞네요. 화산가스 방출. 직권에서 기권. 자, 이거는 화산이 뻥 이렇게 폭발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 방향도 맞고 직권, 기권도 맞고. 그래서 답은 여튼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30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탄소의 순환, 물의 순환 마찬가지로 금방 전 문제는 탄소의 순환을 풀어봤고 이번 문제는 물의 순환을 풀어볼 차례예요. 오케이. 탄소의 순환, 물의 순환 마찬가지로 각 권역들을 이 물 그리고 탄소로 구성된 물질들이 저기 넘나들면서 서로 순환을 한다. 뭐 이런 류의 컨셉의 내용인데, 물의 순환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 거는 여기서 포함된 각 권역들, 물이 움직이는 권역들, 각 권은 물을 얻은 양 그리고 잃은 양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죠? 동일해야 된다. 여기서 각 권이란 거는 수권, 기권, 직권, 생물권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 각 권역들은 물을 얻은 양과 잃은 양이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게 동일하지 않다면 if 동일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엄마한테 1,000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1,000원을 주셨어. 근데 내 수중에 1,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1,500원짜리 뭐 빵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죠? 오케이. 마치 이것과 같은 거야. 땅 위에 비가 100만큼 왔대. 근데 땅에서 저기 바다로 처음에 물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100만큼 왔는데 땅에서 바다로 150만큼의 물이 흘러갈 수 있어요? 뭐 땅이 연금술사야? 갑자기 50의 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죠? 오케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권은 물을 얻은 양과 잃은 양이 항상 같아야 돼요.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황, 이 상황만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A와 이 B를 구해야 되는데 A는 이 하천수, 땅 직권 위에 있는, 어떻게 이것도 보면 수권이지. 오케이, 하지만 직권 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직권 위에 있는 이 하천수에서 증발된, 대기로 증발된 양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B는 이 하천수와 지하수, 직권 위에서 수권으로 이동한 것. 어쨌든 지하수와 하천도 수권이긴 하지만은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를 나타낸 것 뿐이에요. 이것들이 직권이라 한 건 아니야. 이것도 수권 맞아요. 지하수에서 바다로 간 양 이렇게 나오는데, 자 봅시다. 일단 A를 먼저 구해볼까?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겠네요. 증발을 했으니까 A는 저기 수권에서 기권이죠. 하천에서 저기 옮겨갔으니까. 그런데 이 하천수는 땅 위에 있었죠. 땅 위에. 오케이. 땅에서 기권으로 옮겨간 양이야. 그죠? 근데 땅에는 강수가 96만큼 왔네요. 96 안에서 이 A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B도 포함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소스 1 A와 B를 더한 양은 96이 되어야 된다. 각권은 물을 얻은 양과 잃은 양이 같아야 된다 했죠. 여기 땅 위에 96만큼 왔으면 A와 B를 더한 양은 96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강수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강수 소스 2 강수는 이쁘게 한 줄로 적을까요? 강수된 양은 284, 96 284 플러스 96 계산하면 380이 되죠? 맞나? 맞네요. 380이 돼요. 자, 근데 이건 강수됐다는 말은 기권이 잃은 양이잖아. 맞지? 맞죠? 비가 내렸다는 말은 저기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뭐 바다나 땅이나 떨어졌단 말이니까 기권이 잃은 양이고, 자, 우리가 소스 여기서 얻을 수 있죠? 물을 얻은 양과 잃은 양이 같아야 된다. 자, 기권이 얻은 양은 뭘까? 바로 이 증발이죠. 증발된 양은 여기 바다에서 증발된 320 나와 있고, 이 하천수에서 증발된 양 A가 나와 있죠. 오케이. 이것이 뭐와 같아야 된다? 380과 같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A는 60이 되겠죠? 320 플러스 A는 380이어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1번 소스에 의해서 B는 36이 될 거예요. 오케이. 너무나 쉬운 문제. 요 문장 하나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었겠어요. 오케이.